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도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도연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너무 아름다우신 거 아니에요? 이거 반칙인 네. 것 같은데. 다 반칙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작가라고 저희가 혹시 네. 고정관념은 네. 또 작품에 몰두하시다 보면 네. 무언가 자신은 좀 덜 꾸미는 느낌이 네. 편견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네. 편견을 깼습니다. 와, 작가님도 정말요? 이렇게 네.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제가 그래도 네.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 네. 좀 일찍 일어나서 네네네. 머리도 하고 네. 프로십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네. 또 많은 작가님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나도 꾸며야 되는구나. 너무 고맙습니다. 내 작품만 꾸미는 게 아니라 나를 꾸며야 네. 그 에너지가 작품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런 작가의 에너지가 음. 고스란히 담긴다고 생각을 하기 네네네. 때문에 음. 마음도 정화해야 되고 그리고 모습도 아름다우면 좋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작가 음.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네. 드렸는데 어떤 작가이신지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를.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그 에너지 에너지라는 주제로 음. 작품을 한지 한 2007년부터 2007년. 네, 하게 됐어요. 근데 작가 활동을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고 저에게 힘을 주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 그걸 하면 살 것 같은 숨쉴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때문에 하게 됐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림을 보고 네. 좋아하고 네. 네네. 저를 전시로 이끌고. 끄집어내고 네. 그렇게 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2007년이면 어찌 보면 네, 그렇게 길지 않은 어떻게 네. 보면 시간 같아요. 네, 이게 또 네.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미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려와서 네, 네. 미대 나와서 네. 뭐 이렇게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런 네. 것만 생각하는데 네, 물론 아주 네네. 어렸을 때부터 그 이 손가락이 여기 구부러질 정도로 오. 크레파스화부터 아. 그리고 이제 그 연필 그림은 인형 그리게 네네네. 되면서 연필 그림으로 네네. 색연필로 색칠하고 네. 그리고 옷 만드는 거 바비 인형의 네네. 옷을 직접.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네네. 그런 걸 다 사서 입히고 하다가 시골을 오니까 원주를 네네. 오니까 그걸 파는 데가 없었어요. 종이 인형도 그렇고 아. 그 니드 필요에 의해서 그 엄마의 큰 이 옷 패턴 있는 네네. 책을 보고 아하. 드레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달이 된 상태에서 네. 학교에서 점점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 시간표 조각해서 글씨를 네네네네. 판다든가 뭐 네네. 미술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서클. 네. 눈빛 반짝이는 저를 발견하시고 어허. 미술부를 만드셨다든가 네. 고등학교는 이제 그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네.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가 이제 인문계이면서 상업 고등학교였고 예술계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 하나만 케어를 해주실 수가 없어서 네. 제가 114에 미술학원 알아봐서 돈도 안 내고 다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네, 대학 졸업하고는 이제 방송국에 그러세요? 스타일리스트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의 스타일리스트가 아니고 대본이나 이런 거 나오면 미술 감독이나 이런 네네네네. 것처럼 네. 뭐 세트 아니면 이미지맵, 컬러맵, 이 사람의 컨셉은 네네. 뭐니까 어떤 네. 스타일로 가고 뭐 이런 종류? 까지 네, 다. 그런 네. 것들을 하다가 계속 이 미술 쪽으로 전 도자기 전공했거든요. 네. 대학 때는. 네. 그래서 조형 쪽도 하다가 음. 계속 쭉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그렇게 여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로 2007년부터 네. 미술 쪽으로 네. 입문하셨구나. 처음에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네. 한 2000 어려운 그 네네네. 못하고 그냥 다른 일도 네. 같이 하면서 예. 하던 시절이 있었고 2013년부터 네네. 전시는 아마 하게 됐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그 이후에도 네네네. 그렇게 본격적으로 했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없어요. 아. 사랑해 주시는 네.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아마 이제부터 팽창하게 되지 않을까. 네. 에너지. 아니 네. 정말 자분자분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조용하게. 생각이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런 네, 자세. 그게 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네네. 되시냐면 제 생각에는 네네.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미술 작품 얘기 입문을 물어봤지만 네. 사실 어찌 보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창작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 네. 아니면 네. 좀 속된 말로 손재주의 세계에 음, 빨리 오랫동안, 눈을 뜨셨고 계속 있으셨고. 컬러 쪽, 그러니까 네. 스타일리스트 사실 그런 쪽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좀
미술과 연관이 없다고 하기엔 네, 조금씩의 하여튼, 인연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어려서부터 네네. 상이란 상은 다 받았던 것 같고요. 아, 네. 네, 또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 쪽도 네. 재능이. 뭐 합창부, 서예부 선생님들끼리 막 싸운 적도 있어요. 맞네요. 합창부 아, 네. 합창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네. 미술대회 같이 같은 날 가야 되면 예. 네, 그게 좀 뭐 그런 네. 서로 필요한 경우니까 어, 그런 경우도 있었기는 하고 근데 네. 제가 어려서부터 이 미술 쪽이나 패션계 쪽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했었기 때문에 네. 제 고집으로 이 여기까지 길을 왔다. 왔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야, 어쨌든 네. 역대급 자기 네. 자랑. 저희가 물어봤어야 네. 되는데 상은 다 받았고. 근데 저는 작가님 네네, 말씀하신 좋습니다. 것 중에서 원주에 사신다고 했는데 네. 원주.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강원도 네. 원주에 지금 살고 지금 원주에 있거든요. 계시는군요. 너무 신기해요. 혈연. 네. 이야. 제가 이렇게? 원주가 네. 아빠 고향이세요. 아, 그리고 엄마는 이제 그 외할머니랑 평양에서 네. 6.25 때 내려오셨고, 네. 부산에 정착을 하셨고 아빠를 부산에서 만나셔서 아, 원주에서 아빠는 그래서 아빠 사신- 고향으로 이제 오시고 오셨구나. 거기서 저는 초등학교 좀 약간 음. 전부터 음. 성장을 했고요. 아, 네. 그 원주에서 네. 고등학교까지 집은 근거지는 네. 항상 집이 원주였지만 네. 중학교 때부터 저는 서울로. 그림 미술부 때문에 네네. 자취했고 아하.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관사 내주셔가지고 음. 거기서 미술학원 기차로 30분 거리 왔다 통학을 갔다 해서 하시면서 네. 거기에 그때부터 네. 미술에 대한 열정이 그러네. 다 있으셨네요. 그래서 열정하면은 네, 네. 내노라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품이 에너지 열정. 자,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살아온 얘기도 또 뒤에 네. 나눌 게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작가님의 미술 세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음. 여쭤봐야 되는데 네. 뭐 저희가 조금씩 다른 이제 많은 게스트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네. 각 분야의 어떤 지식과 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미술 쪽은 저희가 좀 조예가 깊지 않아서 이제 네. 지금 네.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더 많지만 두세 작품을 이렇게 봤는데 네. 미술을 잘 모르는 저의 입장에서도 네. 일단 남달라요. 네. 일단 뭔가 맞아요. 차별화가 있어.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오신다고 손님으로 오신다고 해서 그런지 더 정겨운 눈으로 봐서 그런지 네. 일단 저는 모르지만 네. 에너지의 뭔가 파동이 느껴져요. 네. 와우. 일단은 네. 그러니까 네. 문외한인 입장에서도 아, 네. 물론 고맙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이 느끼고 네. 뭔가 칭찬 내지는 구매 내지는 뭐 이런 게 이어지겠지만 야 이건 예사롭지 않다. 아, 네, 고맙습니다.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네. 길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네.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네.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네.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작품을 한다. 사실은 네네. 2007년부터 제가 그리게 됐습니다라고 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그때 사실은 명상을 오래 하면 그런 분들이 보는 세계 같은 거를 저는 그때는 명상을 하지 않았었고 그거를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현상을 겪었어요. 2007년에. 네. 근데 이제 그때에 저는 사실은 음. 마음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다고 할까요? 좀 그런 상태였는데 네. 그거를 그림으로 하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숨이 쉬어질 것 네네. 같다. 제가 대학 때 도자기를 전공했고 그 당시에는 교수님들하고 도자기 전시도 하고 그랬었지만 네. 그걸 다 내려놓고 예. 뭐 인물화나 풍경화나 다른 그림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보여지는 현상들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표현하고 싶다. 네. 네. 지금 아크릴이라는 소재를 쓰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아크릴이라는 그 재료를 재료. 처음 샀어요. 아. 근데 그 재료를 얻게 된 계기도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음. 9살짜리 부산에 있는 여자애 얼굴도 못 본 여자애한테 매달 네. 제가 그때 미술학원 나가던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괜찮습니다. 방대하고 네. 그 그 핸드폰 지원을 비하고 했다는 뜻이네요. 6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그 아이를 보내준 이유가 후원. 네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복수가 차는 아이고. 병이 있었는데 네. 그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짜리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이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물론 1년 정도 후에 죽었다고 얘기 아이고. 들었지만 네. 그래서 물감을 사거나 이런 여력이 사실은 없었는데 제가 그때 부천 중동 쪽에 있었거든요. 네네. 춘의동 쪽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500평짜리 미술학원에 나가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어느 알파 문구인가 거기를 네. 제가 네.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제가 아크릴 물감 중에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500리터, 500 네. 밀리리터인가 네. 짜리가 네. 그때 당시 큰 거였고 어. 그걸 좀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캔버스하고 살려고 네. 합니다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분이 음. 자기네는 이거 오래 놔두고 그럼 굳는데 아. 타가는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선물처럼 그걸 어머. 주셨어요. 구매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오신 선물. 거예요? 거의 그냥 거저 아.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내가 누군가를 도우니까 네. 아. 다른 하늘이 그걸 알고 네. 나를 또 나를 돕는구나 도와서. 이런 거. 맞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작하게 됐고 음. 방을 구하는 것도 음. 원래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는 너무 방을 그런 구하는 얘기가 것도 네. 제가 네. 돈 한 푼 없이 계약을 하고 야. 1층짜리 독채 부동산 어르신한테 이제 제 도움을. 상황을 얘기하고 네. 제가 이러저러 한데 음. 제가 매달 음. 보증금하고 월세를 나눠서 드려도 되면 저는 방 2칸짜리 그림을 하나는 그리고 싶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신기하게도 또 그분이 1층 독채 학원에 걸어 다녀도 되는 거리에 공간을 또- 독채를 또 네.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가님 가만 툭툭 보면 나타나시는 거.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아까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네. 복수에 찬 그 친구를 선한 마음으로 돕다 보니까 또 나 이런 역시도 네. 선한 일을 하니까 또 선한 도움을 음. 받으신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보면 죄송한 표현인데 당돌함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알파문구도 가고 부동산도 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네. 때문에 네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그때 그 미술학원 500평짜리 거기에 취직을 하러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그 한 10년 정도 전에 알던 어떤 네. 원장님 미술학원 원장님을 뵈러 갔는데 인사드리러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집으로 다시 가지 않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이력서를 바로 이제 검색을 학원을 제일 큰 데 검색해서 네. 거기에 맞는 이력서를 써서 네. 이제 찾아갔는데 네. 좀 저는 그것도 딜을 하는 성격이에요. 딜. 이 학원에서 얼마를 줄 테니 어떤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학원을 위해서 어떤 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저한테 얼마를 주실 수 달라. 있습니까? 그 라고. 당돌함이 있으시다니까. 그래서 그걸 했는데 네. 저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네. 텀을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부천 중동이었고 네. 제가 올라온 곳은 원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원장님께서 바로 다음 날부터 나와줬으면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집도 없고 돈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 원장님의 니드를 또 충족해 줘야 되고 거기에는 또 아이들 케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미술 네. 관련 네, 또 네. 다른 것들 예. 관련 네. 마음 관련 네. 그래서 딱 나와서 이제 미팅을 끝내고 나와서 돌아보는데 부동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때 들어가셨어요. 일단은 인사를 드리고 음.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어, 이루어졌다.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의 네. 에너지가 지금 작가님의 작품 안에 그대로 그러니까. 묻어나는 게 아닌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네. 돼. 네. 작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 네네. 하나하나마다 작가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맞죠. 에너지의 기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담겨 생각을 있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작품도 보면 황금색의 네. 작품이 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블루 계열의 작품이 블루. 하나가 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가님의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음. 유심히 살펴보니 네, 붉은 계열, 네. 황금 계열, 초록 계열, 푸른 계열 네. 이렇게 이제 골고루. 다양한 계열들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색깔들은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 선정. 네.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인간이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음. 신들을 믿는 분들이 네. 계시고 네.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믿든 뭔가를 종교를 네. 믿든 부모님을 사랑해서 네. 부모님께 마음을 기대든 또 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인간이 저는 신의 창조물에서 모티브 그 어떤 에너지를 사실 눈을 뜨고 있으면 바라보이는 컬러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컬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다양한 컬러들을 좀 사용하는 편이고, 네, 어떤 색깔도 싫어하는 색깔이고 좋아하는 색깔 네. 물론 있지만 네. 어우러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러들의 하나하나가 에너지가 정말 다른데, 예를 들면 바다를 가면 사람들이 그 시원한 그런 느낌을 네.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푸른 바다. 네, 그 녹음이 우거진 곳을 가면 또 편안함을 네. 느끼고, 초록적인 그러게. 네. 네. 그리고 뭐 노을이 석영이 지는 붉고 그 붉은. 황금색의 네네. 그런 컬러를 보면 풍요와 편안함을 느끼고, 네. 그런 모든 색깔마다 핑크 계열이나 레드 계열은 또 사랑을 느끼고, 그런 것처럼 그 색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유 색깔마다 네. 에너지. 네, 네, 네. 네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색깔만이 그 보는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다 준다기보다는 때로는 그 핑크를 네. 부각시키기 위한 네. 또 다른 완전 반대되는 색을 쓸 수도 있고, 핑크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 다른 색깔을 네. 선택할 수 있다. 그 핑크에 그린 계열이 있음으로써 그 핑크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든가. 네네. 그 컬러라는 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네. 이 사람이 똑같은 이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옆에 네. 정말 우울한 사람이 있을 경우와 정말 밝은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조차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사람 사이의 네, 에너지도.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컬러를 쓰는 이유는 그 컬러마다 마다에 컬러가 가장 어떤 사람의 심장을 건드려주는 바다를 그 고속도로 그 회색 길만 쫙 네네네. 가다가 바다를 탁 봤을 봤는데 때 느낌. 가슴이 팍 트이는 터지는 것 같죠. 느낌처럼. 네. 또 초록색 어느 수목원을 갔는데 음. 거기서 정말 편안하고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컬러라는 게 주는 고유의 에너지가 있다. 네, 굉장히 큰데 사람이 누구나 네. 그 차크라라는 것들이 사실은 있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차크라 그 사람의 아우라 에너지 네. 그거를 눈으로 직접 그 컬러를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기계도 있고 그쵸. 근데 네. 만약에 배 쪽이 아프면은 그게 치유의 컬러가 되고 어, 옐로우 네. 계열이나 오렌지 계열이나 네. 이런 게 또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도 사랑의 에너지가 그린이 또 작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머리에 관련된 건 또 예를 들어 블루나 보라색 계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있어요. 치유의 색깔이 또 있구나. 네. 그걸로 인해서 치유가 되면서 그게 또 발전돼서 걸로 풍요를 자기한테 끌어오는 에너지가 되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정말 행복해하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작가님 오신다 해서 제가 원색으로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 깜짝 이제 놀랐어요. 너무 어떻게 아름다우셔서. 보면 이제 프로 정신을 좀 네. 발휘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작가님의 세계로 조금씩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이쯤에서 그래서 네. 조금 한 걸음만 더 내려가 볼게요. 더 네. 내려가면 또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 못할까 봐. 네.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작가님 인터뷰를 봤을 때 예전에 네. 나의 작품 활동은 수행과 기도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물론 저는 종교를 갖고 있지만 이게 왠지 굉장히 와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창작이라는 거는 뭐 미술뿐만 아니라 네. 시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다 있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입장에서 네. 수행과 기도라는 말에서 좀 공감대가 좀 있었거든요. 네. 묵직하면서도 이해가 되면서도 교감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어쨌든 작가님이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수행과 기도라고 표현하신 네. 그 이유를 살짝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네네. 2007년부터 시작하게 네네. 됐다고 했을 때 네네. 처음에는 제가 작가 활동을 뭘 하지? 나 작가 활동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네. 많이 좀 아픈 상태였고 상태여서, 네. 그런 생각이 정말 전혀 뭐 0점 몇 프로 뭐 마이너스 몇 프로도 없었는데 네네. 그걸 하면서 그때 미술학원을 나가고 있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미술학원 끝나고 오면 강사죠, 강사 일종. 네. 네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큰 아이들까지 네. 오후까지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네.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이제 식사는 학원에서 하고 오고 그리고 그 씻고 뭐하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약간 이제 그는 명상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런 상태에 약간 있다가 그 작품 하는 또 다른 방 하나에 들어가서 새벽 한 4시 정도까지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때는 작가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치유가 정말.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인이 네. 스스로.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치유가 된다고라고 표현하는 음. 것조차도 생각 못했고 네네. 그냥 그게 느낌대로,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몰입. 그때. 네. 음. 그냥 저를 견디는 시간. 아. 제가 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봉사활동을 또 아는 나가고. 분들이랑 막 만나서 가고 이렇게 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음. 2007년부터 이제 2013년 정도부터 전시를 시작하게 네네네네. 됐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음. 정말 작품이 필요해서 또 이제 네. 점점 하게 되잖아요. 아, 점점. 네네. 근데 저는 작품할 때 조용히 정말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네. 정말 정적 속에서 아.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음. 그때는 부천에서 중동 네네네네. 춘의동 그쪽에 있었는데 네네. 어느 풀벌레가 몇 시에 울고 오. 어느 새가 몇 시에 울고 뭐 닭이 있는 동네에는 저희 원주는 닭이 있는데 네. 어느 네. 집에 네. 닭은 몇 시 몇 분 되면 울고 이게 있더라고요. 네. 루틴한 뭐가 있나 보죠,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정말 그걸 신기하게도. 다 듣고 야, 우리는 그거 느끼고 상상도 못하는. 우리- 우리는 근데 그거를- 들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하루에 한 음. 4시간 전후 잠을 네. 계속 잤었는데 네. 작품하면 한 20시간 정도씩 매일 하고 작품에만 몰입하는 시간이 20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때 하고 어느 때 안 하고 어느 때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네. 매일 20시간을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예. 그때는 아니지만 이제 한 2012년 13, 14, 15, 16, 17 그때는 욕조를 매일매일 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 그러니까 또 반신욕 같은 네. 거 말씀하시죠? 작품하고 나서도 그거 하고 자고 이렇게 몸을 풀어줘야 되니까 이야. 그리고 잘 때도 관리를 트위스트를 꼬아서 하시는구나. 자고 요가하듯이 아. 또 자다가 중간에 네. 틀어서 꼬아서 자고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몸도 관리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전 절을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108배를 운동처럼 어허. 2009년에 네, 만났던 네. 언니 때문에 네. 108배를 그 하게 언니는 되셨어요. 운동처럼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엄청난 운동 된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108배를 그 네, 언니랑 같이 이제 네. 늘 하다가 아. 저 혼자 있을 때도 이제 제가 이 명상 쪽을 알게 된 게 한 네. 2014년 정도 네. 돼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 나름대로 명상. 불교에서 하는 네. 방법의 108배 말고 아. 하타 요가라는 그거하고 음. 오체투지 네. 네. 그걸 섞어서 전목. 네, 그래서 저 혼자 전목을 나만의 천천히 하셨구나. 해요. 명상. 네. 아. 네네. 네. 나만의. 본인만의 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네, 거구나. 근데 이제 좀 네네. 쑥스러워서 누구 네. 있는 데서는 안 하는데 네. 아, 예, 예. 네. 예. 네, 그 사찰 같은 데 가서 할 때도 있고 네. 또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은 또 천주교 조용한 기도처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떤 종교에 거부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높은 신을 섬기고 네. 그런 인간으로서 네. 잘 살고 싶은 마음과 그런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그걸 꿈을 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그런 거에서 교감하고 싶고 네. 네. 오늘 작가님 말씀 너무 아니 무슨 명언 같아. 뭐 그러니까요. 적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아니, 무슨 편안해지는 이 느낌. 예, 뭔가 어록을 네. 제가 지금 듣는 듯한 느낌. 아니 작품은 막 에너지 뿜뿜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솟는 것 같은데 파동이 작가님 막 말씀은 대단하네. 아주 그냥 부드러운 솜털 이불에 잔잔한데 누워서 어록 듣고 같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품을 보면은 좀 음. 기법이 좀 특이한데 네. 이제 그렇지. 작가님만의 기법에 대한 말씀을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2007년에 시작할 땐 네. 저는 기법 이런 게 물론 없었잖아요. 네. 그냥 그 보이는 현상들을 음. 그냥 하고 싶었던 거고.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저만의 기법이 생긴 아. 거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만들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이 기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라라는 아. 분들도 계신데 네. 맞다 이름. 그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김도연 기법 뭐. 김도연 도연 기법. 독특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독특하다라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뉴욕이라든지 음. 이런 데서 또 오셔가지고 음. 저를 초대하신다거나 이런 어. 특별한 일들도 생기고. 살면서 간간이 네. 있어서 저도 영광스럽고요. 너무 사랑해 주시는 어. 분들이 한 번 팬은 영원한 팬 네. 이런 그럼요. 느낌으로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는 그분들은 저한테 음. 제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고. 힘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저 역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에너지를 네. 주고받고 하시는. 저희 이제 작가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조금 공부 스터디를 하잖아요. 네. 예의가 또 저희가 사대부 집안 출신들이라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독특한 저는 뉴스를 좀 본 것 같아요. 태국 왕실 전속 작가라는 좀 흔하지 않은 네. 이슈를 받은 것 같은데 태국 왕실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네. 말씀드리기가 네네. 이게 태국 뭐 이베이 관련 얘기 나온 게 제가 총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네. 그 태국 왕실 전속 작가 그 얘기는 그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남자분 하나 여자분 한 분이 네네.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를 태국으로 가서 그렇게 네. 하자라고 했었는데 네. 태국으로 한번 초대받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가야지 그게 진행되는 건데 제가 가지를 않고 저는 근거지는 저는 한국으로 하고 싶다. 네. 아하.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뭐 계속 진행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교류는 있지만 전속 작가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갤러리 대표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다. 그거는 괜찮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태국은 저는 여행을 네. 간 적은 있지만 네. 우리나라 작가를 전속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좀 뜻밖이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연은 네, 모르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셨었는데 그래요? 제가 거절을 한 셈이죠.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면. 네, 그러네요. 네, 저한테는 그 뉴저지 쪽에서도 저를 첼시 그쪽으로 미국 유저지. 오게 하려고 아, 하시는 네. 데가 있어서 네네. 그때도 2014년, 15년 네. 정도인가 예. 그랬었고요. 네. 그때 뉴저지 변호사 통해서 8개월, 9개월 정도 서류 하는 거 그쪽에서 아예 살 수 네네네. 있게 아. 하는 거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좀 거절을 했었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태국 일 네. 그것도 네. 사실은 제가 가겠다고 결정만 하면은 음. 그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네. 입장이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한국 떠나서 그렇게 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너무 마음이 끌어오르거나 그러지 않았었기 아. 때문에 나중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을 때 다시 소통해서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일단은 마무리했고요. 네. 마음이 소통은 움직이지 하지만 않으셨구나. 네네. 지금도 사실은 저는 한국이 참 좋고 좋죠. 세계 여행 같은 거는 좋고 그리고 전시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정도는 좋고 하지만 아예 사는 거는 근거지를 옮기는 거네요. 저는 그럼요. 근거지 네. 이 기운, 이 네. 한국의 네네. 에너지 예. 그거가 참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저희 팬들이 네. 예, 밖을봐도 좋고. 그리고 또 팬들도 네, 한국에 또 맞아요. 사랑해 주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네. 많고 저도 감사한 팬들도 많고 음. 정말 다양한 팬들도 있잖아요. 팬클럽이 네. 따로 지금 존재하는 건가요? 클럽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음. 제가 벽화를 하면 벽화하는데 뭐 20명, 15명 1박 2일 잡으셔가지고 같이 뭐 와가지고 고기를 같이. 구워 먹고 아. 얘기를 나눈다든가 그게 팬클럽이에요. 멋있다. 또 이렇게 멋있어. 팬클럽을 만들면 나를 회장으로 해줘라는 네. 뭐 아. 어떤 여자 회장님도 계시고 또 어. 어느 기업의 대표 분들도 네네네. 계시고 막 그런 예. 분들이 좀 계세요. 매니아 그룹이 있구나. 네, 있어요. 아니,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 적던 행복하고 크던. 감사해요, 네. 진짜. 아, 그림 그릴 때 그분들이 와서 고기 두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자 벽화, 관공서 벽화를 아. 네. 몇 년 동안 계속 하게 됐었어요. 한 2017년부터 한 20년, 2016년 정도부터 한 20년 정도까지 거의 쉬지 않고 계속 했던 것 같은데 해외 활동이나 전시 빼놓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는 작업실을 넓게 써야 되니까 그렇죠. 도자 구조 벽화를 또 행성성당 네네. 그거 제가 한 거거든요. 오? 네 그런 것도 이야. 작업실 강화에 있는 오라버니한테 오라버니 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작업실 좀 터전이 쓰겠습니다. 필요하다. 한 다음에 물론 사용료나 이런 건 드리고 했지만 편하게 작업을 이제 했고요. 네. 그리고 행성에서 하면은 또 그런 분들이 또 행성으로 와서 또 같이 작품 하시고. 벽화 하나 딱 네. 끝나면 또 응원. 고기 행성 한우 진짜 한우 맛있잖아요. 행성하면 그거 한우지. 왕창 또 그럼요. 사가지고 빠야 네. 불러서 그거 또 음. 파티처럼 같이 하면서 하고. 네. 1박 2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음엔 네. 저희 좀 꼭 네, 저희도 따로 만들어요. 저희도 음향기기도 있고요. 저희 가수분들 계시고. 차 뒤에 네. 다 싣고 네. 다니니까. 저희 네. 유명 연예인들 가수들 우리 맞아요. 뭐 아이돌 가수들이 어디에서 무슨 행사 한다 그러면 네. 맞아, 우르르 뉴스 봤어요. 따라가잖아요. 맞아, 네. 뉴스에서 봤어요. 그거
생각과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뭐 작가님 뭐 연예인 하신다 뭐 그러면 어쨌든 네. 그 서로 응원해 주는 그룹이 네. 함께 1박 2일 MT도 가는 것도 제가 봤고. 네. 맞아요. 근데 네. 네. 제가 사실은 그런 음. 거를 생각할 여력조차 없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몇 년, 2009년인가쯤에 음. 친하던 여자 아이가 저보다 9살 정도 아래 있는 네네. 여자 네. 아이가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언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언니 보러 가도 돼요? 그랬는데 제가 누구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바빠서 제 벽화를 20몇 개인가를 한꺼번에 진행할 때였어요. 네. 그 이후에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얘가 막 음. 오는 거예요. 어. 자기 속에 뭔가 답답한 게 있는지. 있나 보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어디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그게 시작을 시작이 돼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왕창 모이고 또 왕창 모이고 네, 너 너무 많이 모이면 또 소통이 더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적당히 터지니까. 네. 적당히 모이고 네. 이렇게. 네. 근데 제 꿈은 이제 제 팬들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런 네. 분들도 제가 해외에서 전시하면 네. 해외로 가기를 아, 원하고 막 이런 네. 분들이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네, 그런 계획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국내 활동도 음. 많이 하시지만 그렇죠. 해외 활동 지금 말씀 중간중간에 해외에서 했던 활동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아직 뭐 원활하게 못했고 이제 시작이라고 네. 코로나도 생각하지만 있었고. 네. 그래서 해외 네. 활동을 위해서 네. 예명을 조금 생각하고 네. 계시다고 네, 네. 들었어요. 지금 이름 네. 말고 네, 또. 원래 네.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네. 해외를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뭐 물론 많이 활동한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음. 제 이름을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아, 너무 김도연. 힘들어해요. 아. 너무 발음을 네.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발음을 못 하고 외국분 힘들어해서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가 조언을 간간히 하시는데 외국 영어로 된 이름을 하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겠느냐.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디아 김이라는 아디아? 네, 아디아의 뜻은 혹시 있을 뜻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어주신 분께서 어.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이다라고 아디아. 하셨어요. 아, 네. 아디아. 듣다 보니까 또 네. 이게 발음하기도 외국분 근데 저한테 입장에서는 잘 맞는 이름이라고 아디아. 하셔서 어. 네. 뒤로 해도 아디아, 앞으로 해도 아디아. 아디아. 네. 그러네요. 네. 영어 스펠링으로는 네. ADIA고요. 네, 아디아 김. 네. 근데 작가님 네네. 그 그림들이 음. 에너지 시리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시리즈라고 네네.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보잖아요. 말하면 그죠?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컨셉 같아요. 네. 네. 계속 에너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작품들을 이렇게 테마? 쭉 해나시는 네. 거를 보면 제가 이제 몇십 장의 에너지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또 달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작가지. 다른 것 같은데 또 약간 좀 같은 네. 비슷한 이미지가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 것 있나요?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 작품을 저 그림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걸 그때 못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때 그걸 캡처해서 네. 저한테 혹시 이 그림 살 수 있느냐. 어, 그분들은 제가 팔린지 안 팔리는지 모르니까. 모르시니까. 네. 그는 어떤 건 미국에 팔렸고 어떤 거는 어느 병원에 팔렸고 네. 제가 그 작품은 이미 소장하신 분이 네.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이제 거래를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랑 똑같이 혹시 해주실 유사한 수 거? 있냐고 하면 똑같이는 물론 못하죠. 저도 그렇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려진다. 떠오르는 컬러가 있기도 하고요. 이야. 네.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움직여지는 어떤 에너지가 에너지의 선 있으세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통화만 해도 알아요? 혹시? 그 느낌 같은 거. 느낌. 그래서 네. 대단하시다.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저를 인터뷰하고 가서 뭐 잡지 기자. 제 거 한 몇 네. 10장 정도 들어간 네네네. 20페이지 정도 들어간 그거 하신 분께서 음. 저를 만난 지 1년 정도 있다가 네. 가족을 다 데리고 찾아오셨는데 어.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리고 작품을 살려고. 네. 저는 몰랐고 근데 작품 가격을 계속 그 갤러리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전시 때 계속 사람들이 물어봤기 네, 때문에 네. 그때 하도 물어보니까 이제 가격을 막 이제 써놨어요. 네. 근데 전시 하는 근처에 식사를 하러 왔다가 네. 저랑 작가가 전시하니까 보러 왔나 보다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저한테 그 음. A4지 3장 사이즈 분량의 네. 편지를 어. 이메일로 보내신 거예요. 어.
자기는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네. 남편이랑 어떻게 결혼을 네. 했고 네. 어떻게 사랑하고 스토리를 어떻게 아들이 네. 둘인데 낳고 그래서 저한테 그림을 요청을 하고 싶어서 1년 동안 그렇게 했고 한 달 뒤에는 자기 그 부부의 1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큰아이가 9살, 네. 작은아이가 4살이었어요. 네, 그때 네, 당시에. 네. 남편한테 그랬대요. 자기는 그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주얼리 선물해주지 말고 그림 사달라고. 김도연이란 작가 작품 하는 거를 도와달라. 어, 그렇게 해서 주얼리 안목이 대단하네. 저한테 그러니까 저 인터뷰하고 가신 분께서 네. 저 인터뷰하고 갔을 때 보통 작가들은 그런 거 하면은 자기 그걸 남기기 위해서 500권이든 1000권이든 막 사는데 저는 사실 그때 여력이 안 돼서 그걸 못했어요. 네. 제가 죄송하다고 다른 작가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그분이 계속 제 작품들을 자기 메인에 계속 해놓으시는 걸 봤는데 네. 1년 있다가 그렇게 찾아오셔갖고 제가 저 그 이메일 받고 한 30분은 눈물 펑펑 짱구 눈물 흘리듯이 네네네. 그렇게 그러고 이제 제가 작품을 해드리는데 그 여자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핑크랑 그 하늘색 좋아한다. 들어간 그림이면 좋겠다. 좋겠다. 그래서 사랑. 근데 모든 그 컬러에 그 핑크색 하나로 그 힘을 줄 수는 없어요. 보색계 그 밝은 톤과 어두운 톤과 그런 것들로 매치가 돼요. 맞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가 다르거든요. 똑같은 컬러로 세 그림을 전혀 다르게 그릴 수가 맞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4개 하나짜리 그림을 이제 했어요. 네. 근데 그분한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생전 처음으로 제가 직접 그 집에 직접 가서 그 설치를 직접 이제 해봤어요. 근데 그 세 군데 공간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에 제가 딱 지목해서 했는데 그림이 은갈치처럼 빛나는 거예요. 정말. 그 부착 장소에 따라도 달라지는 게 네, 있나요? 그것도 네. 있어요. 그 작가님 지금 그분을 와. 위해서 어쨌든 좀 속된 말로 맞춤형으로 만드시고 네. 직접 가서 걸으시고 네. 그분은 소원 성취했고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그분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에서 있다가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분의 어려웠던 일들이 확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지금 이제 분당 쪽으로 이사 가셨는데 에너지를 그런 주셨네요. 효험이 있네. 에너지를 주신 거네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있을 땐 네. 작품 뒤에 사인이 좀 흐렸어요. 네네. 나중에 오셔서 다시 한번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분당으로 이사 가셨을 때 한번 가가지고 다시 또 다 사인해가지고 야, 이거 참 해드리고. 드라마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아니 작가님 저희 집도 오시죠. 편견이 좀 아니 말씀도 작가님 원래 말씀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도 잘하시고 네. 잘한다고 느끼시는 건 아마도 있는 그대로 맞아요 진솔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작품을 좀 모르는데도 제가 작품을 모르는 입장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가님 작품이 만약에 네. 우리 집 어디에 걸려 있다면 네. 나 막 에너지가 막 샘솟을 것 같은 그죠. 거예요. 네. 화이팅이 될 것 같은. 네. 왜냐하면 물론 저도 긍정 모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네. 아이 슬럼프도 있을 수도 있고 다운도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네. 약간 네. 작가님이 예전에 자꾸 마음 아팠던 시절 네. 얘기했었지만 그 우리도 진실은 말을 안 하셨지만 네. 어쨌든 살면서 그런 데가. 아니 뭐 속상한 게 있잖아요 저희도 네, 네. 뭔가 근데 이제 네네. 그런 우리가 네. 챕터가 네. 변한다라고 그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해가는 그렇죠. 과정에서 네. 진화 애벌레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나비가 되진 않는다고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 허물을 벗는 고통. 맞아요. 근데 그 허물을 내 껍데기라고 부여잡고 안 놓으면 이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없어요. 번데기죠 그냥. 네. 그 고통을 이겨낸 인간이든 나비든 뱀이 허물을 벗든 그 과정을 거쳐야 견뎌낸 된다. 존재만이 그 성장하는 그 상태 또 거기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가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그 일이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걸 견딘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는 네. 행복 그 이후에 삶을 더 행복하게 네.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종의 진주도 그런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수많은 파도와 모래를 네. 거쳐서 그 안에서. 긁힌 진주가 것이 네네. 자꾸 그 긁힌 안에서 게 네. 상처가 네. 진주잖아요. 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네, 거죠. 네. 너무 작가님 작품에는 좋습니다. 그런 게 좀 에너지가 있어. 저는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제 옆에 있는 작품에 자꾸 이제 눈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다시 보이네, 또. 네, 제가 그 수행이고 기도라고 네. 하는 맞죠. 말은 수행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사실은 삶이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음. 작품하는 시간은 맨 처음에 2007년에 시작했을 때는 네네.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고 상상. 가라앉히고 떠오르고 가라앉히고 그거를 음. 수만 번씩을 했다면 음. 지금은 정말 이렇게 물론 떠오르는 게 있지만 네. 무의 상태에 음. 가까운 아, 그리고 네. 그 명상이라는 거나 이런 걸 하기 전에는 저도 모르게 답답하면은 물을 보러 가고 바다가 있는 곳이면 바다를 보러 가고 물이 있는 곳이면 물을 보러 가고 물도 없으면 저 산 뒤에는 바다가 있어 라고 상상하고 또 그냥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잖아요. 네네. 그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이나 쓰레기들을 그 안에 던져버린다. 그 깊숙한 바다에 네. 던진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자연을 가서 네. 초록색 그런 걸 바라보면서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모든 건 마음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마음이 다스리는 거대로 네. 그 사람은 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 모든 네. 걸 다 가져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거나 맞아요. 또는 남들이 보면은 저런 데서 어떻게 살지 하는 산속의 어떤 허름한 공간을 네.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 맞아요. 것처럼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 네. 네. 그 사람이 내가 아주 행복한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아주 불행한 사람이기도 한데 남들이 봤을 때 아무리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거는 넌 그거 아니지라고 생각한들 네.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행복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를 자기가 긍정적으로 해서 자기를 살린 다음에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거든요. 네. 남들이 다른 분들이 좋은 말도 해주고 뭐 어떤 도움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감사하면서 자기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뭐 돕는다거나 말이든 왜 뭐 불교에는 칠보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돈이 꼭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고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이런 거 그냥 뭐 하나 물 한 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생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삶에서 그게 한다면 그 모든 게 그냥 수행이고 제가 작품하면서 계속 뭔가 내려놔야 되는 건 내려놓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또 이어가다가 네. 이렇게 네. 하는 것들이 네. 사실은 수행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고 제 팬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는 갤러리에 들어갈 그림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름 이제 기도 같은 거 명상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지는 편이고 작품하는 시간 이외에는 이제 그것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근데 그런 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한테 이제 요청을 그림을 네. 해주시라고 부탁을 네. 하셨으면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그 에너지로 담긴다.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그림을 바라보니까 그림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달라 같아요. 보여. 그러니까 여느 때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림을 보면 그 작가의 이름을 보고 작품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작품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의 생각대로 상상대로 그림을 해석을 해나가는데 또 작가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죠. 이런 그림들을 그려나가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작가님의 모든 작품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네네. 저희가 보통 작품이 한 장이잖아요. 네. 근데 옆에 보는 작품은 네 장이 모여서 구획. 하나의 작품이 네.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작가님만의 특징인가요? 네, 그 4개가 네. 하나인 작품, 2개가 하나인 네. 작품, 6개짜리, 8개짜리, 아, 네. 21개짜리까지 있어요. 아, 21개짜리 그렇군요. 작품은 뉴욕에 네. 있는데 팔린 건 아니고 아.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거나 어떻게 할 그 시점에 있는데 네. 네네.
그렇게 한 거는 이제 저는 또 굳이 어떤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의 핵과 네. 하나의 그림도 하나의 핵으로서 충분히 그 가치를 온 세상에 그 에너지를 전파할 네.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지만 하나의 에너지와 하나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네. 1이 2의 에너지를 가지고 4, 8, 네, 12, 네, 16 네. 어마어마한 팽창을 네. 의미하는 네. 그런 염원 같은 걸 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다 이거죠. 네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 저희가 강의 활동도 병행하고는 네. 있는데 제가 작가님이랑 이제 이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작품 이야기도 하면서 네. 도리어 들려오는 그런 어떤 삶의 철학이랄까?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공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도 작품이지만 네. 작가님한테 제가 키워드로 제가 이제 카피라이터를 하다 보니까 네. 키워드를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아까 왜 내 작품은 수행과 기도라고도 하셨지만 네. 호흡이라는 단어도 한번 쓰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짧지만 네. 강렬한 뭔가 울림이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이 호흡이라고 표현한 부분. 그, 네, 그 이유가 좀 호흡이라고 표현한 궁금합니다. 이유는 네네. 사실은 네. 지금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아, 네. 네. 네, 물론 그 전부터 호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작품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데 네. 제가 전시를 하게 되면 네. 그냥 걸려있는 작품 안에서 음.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휠체어 타신 분이 오셨는데 네네. 네. 2시간 이상 한 자리에서 꼼짝 않고 아. 작품을 보고 가셨다는 분도 계셨고 2시간을 내내 그대로. 네. 뭐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 그리고 네. 또 어느 서초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할 때는 네. 제가 이미 갤러리에 있다가 떠났는데 음. 경기 광주휴게소쯤 갔을 때 갤러리에서 전화가 왔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않으신 분이 목발을 짚고 아이고. 그 갤러리가 2층인데 거기를 올라오셨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나서 더 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작 알았으면 제가 갤러리에 남아 있었을 그렇지. 텐데. 근데 이제 이름이나 뭐 남겨놓으신 거 있느냐 연락처나 그랬더니 그거 없고 뒷모습 이렇게 목발 짚고 뒷모습 작품 보는 뒷모습 찍은 거밖에 없었고 근데 그 네.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목발 짚으셨으니까. 네, 네. 근데 내려가서 그 1층이 어디에서 커피를 몇 잔인가 사가지고 다시 갖다 주고 드시라고 갖다 주고 가셨대요. 그래요? 또 한 번 올라오신 거네요. 그러면. 네, 2층인데 계단인데 그- 엘리베이터도 아, 없어요 그- 거기는. 네. 네. 갤러리는 왜 엘리베이터가 없을까? 다는 아마 안 그럴 텐데 거기는 아니, 이제 네, 좀. 제가 그때 당시에 소속돼 있던 그 협동조합 같은 음.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그러니까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도 어떤 에너지를 그 처음에는 어지럽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4일 전시하면 4일 내내 오시는 분도 있었고 아이고. 그때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에너지를 정리를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네. 마치 카오스의 상태 같은 게 정리되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오시는 여자분도 계신데 그분도 하루 종일 해화동에서 전시할 때 하루 종일 있다 가셨어요. 제주도 갔을 때는 가족들 다 데리고 오셨었고 근데 저는 작품을 할 때 이제 제가 움직여요. 제가 작품 주위를 돌면서 그러면 제 움직임들이 이 사진에서 네네네. 막 이렇게 왜 저런 도로에서 그 차들이 가면은 사진에는 이렇게 줄로 잡히는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선 같은 에너지의 선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 네. 느낌? 네네. 네. 그거가 느껴져요. 근데 그런 파장들이 이제 그 보시는 분한테 이제 가는데 그게 늘 정체된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네. 따라서 네. 얘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조율이 돼서 맨 처음에 어지럽다고 하신 분은 또 며칠 동안 계속 보러 오시면서 정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이 제가 네. 알기로는 또 작품 활동하실 때 정말 많은 색 컬러들을 사용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색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 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작품을 하시는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그 많은 색들 중에서 아, 이 색이다 라고 느껴지시는 색들? 그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몸이 네. 자석처럼 가서 이게 그걸 딱 오. 잡게 그- 되는 것 같은 그 현상? 색을 야, 그 많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떨 네. 때는 고수다. 눈을 감으면 그 음. 컬러들이 막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그거를 이제 주로 쓰는. 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네. 근데 그때마다 또 감각적으로 잡고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아. 이렇게 그 칼라 그냥 감각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여기는 뭐를 좀 네. 하고 싶다라든지 그냥 네. 거의 저는 솔직히 이 생각도 해봤어요. 요리하는 것 같다, 케이크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유사한 또 네. 이해가 될 수 네. 있네요. 네. 저는 진짜 굉장히 네. 감사한 게 네. 제가 그걸 하면서 즐기지 않는다면 음. 그걸 어떻게 20시간씩 매일매일 맞아요. 하겠어요. 근데 20시간. 정말 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때로는 뭐 몸이 아프기도 뭐, 하지만. 좀 풀어야 되거나 막 어. 그러면 막 이렇게 꼬아서 자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활신력, 네, 활신력. 네. 네,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전반적으로 저도 행복하다. 때로는 새로운 작품들이 다 더 예뻐 보이고 더 예뻐 네. 보이고 막 그럼요.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아쉽게도 네. 드려야 되는데 이게 순삭이에요. 아, 저희는. 네. 지금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네, 해주셨지만 마지막 공식 질문은요. 뭐 우리 작가님의 팬들을 네. 우리 아디아 김 음, 팬들을 위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창작 활동을 하는 네. 꼭 미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네.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무언가 지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 한마디만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어려서부터 저도 그 나름 자기 안에 뭔가가 뭐가 아픔. 있는지를 제가 이제 어느 군부대 벽화 500m짜리 500m에 2.7m짜리 네네. 할 때 그 군부대에 있는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간간히 하게 되는 경우가 네네네. 있었는데 네.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국군 장병 아저씨 아저씨께하고 편지 편지 썼죠. 쓰던 그 아저씨라는 대상들이 어느새 아이들처럼 보이는 그때 동생. 그때가 이제 2017년인가 그랬는데 너는 꿈이 뭐니? 너는 군대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나가서 뭘 하고 싶니? 일부러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이 뭘 하면 행복한지 동기부여만 해주면 그거는 그 다음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아서 해요. 사실은 알아서 학생이. 생성이 된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와 희망, 꿈,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일깨워주는 목표 지점.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아무리 돌아가거나 어쨌든 간에 내가 그곳으로 갈 그 태양 같은 그 희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시 극복하고 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제 그림 사랑해주시고 또는 저를 네네네. 사랑해주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온갖 희노애락 속에 있어요. 근데 모든 절망이 그냥 절망이 아니라는 거 견뎌내면 물론 그땐 힘들지만 죽을 네. 것처럼 죽어야 될 것처럼 힘들지만 그렇죠. 견뎌낸 사람들한테는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라고 물론 아프지만 기억하면 뭐 그 아픈 기억이 행복하진 않겠지만 네. 그걸 견뎌내는 삶 자체가 수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네네. 이유가 수행.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삶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 네. 또 그런 견딤이 이런 작품으로 승화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그분들도 다 돼요. 각자의 견딤을 통해서 네. 누군가는 미술로, 네. 누군가는 시로, 누군가는 영화로 네. 탄생되는 게 아닌가 네. 싶은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작품하면서 네. 나 바라보기, 나 바라보기. 네. 다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던 네. 거가 잠잠해지고 어느 네. 때부터 음. 자기 자신이 보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네. 뭐 1인칭 무슨 시점, 네네네. 3인칭 무슨 네네. 시점 막 이거 배웠잖아요. 네네. 그거를 입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때부터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이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저를 보는 것과 뭐 가족이 보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거, 뭐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음. 그 사람이 네.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자기가 네. 자기를 음. 자기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음. 타인의 다른 입장에서 사람 보는 것도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 배웠잖아요. 뭐 음. 지피지기가 어쩌고 막 이런 네네네. 거. 그런 것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네. 정말 자기가 정말 음. 원하는 거,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하면 있다. 행복할지 네. 그런 것만 음. 잘 목표 지점을 음. 잘 세우면 음. 그 곳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음. 현재 자기가 정말 바닥에 있다고 음. 생각해도 음. 그때는 나는 이러이러한 걸 알고 음. 저 내 꿈과 희망은 하늘 끝에 네. 있어도 네. 누가 책에서 읽었는지 제가 그게 떠오르는데 꿈은 음. 누가 비웃을 정도로 꾸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꿀 필요는 없지만 네. 자기가 그렇게 떠오르면 꿈과 이상의 갭이 점점 그렇게 돼서 그 꿈이 이룰 수 현실로 있죠. 네, 이루어지는 현실로. 네, 꿈이 현실로 음. 그걸 또 현실 네. 창조라는 표현을 하던데 네. 현실이 돼요.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 작가님 가지 오늘 주옥 같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아마 이것들을 다 이야기들을 작가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늘 명품 방송. 네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 오늘따라. 아쉬운 마음. 네. 하지만 저희가 보내드려야 네. 돼서요.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네. 작가님 너무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김도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